여러분 15강 강의죠. 자, 지방행정 파트를 분석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제1장의 문제 1번을 봅시다. 다음 중 지방자치 행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가? 자, 1번에 지역 주민에게 조언, 권고, 정보 제공 등 권력이 아니라 비권력적 행정 서비스 맞죠? 2번에 국가행정의 효율성 중시, 지방행정은 형평성. 자, 이번은 앞뒤가 바뀌었지. 국가행정이 공평성이라든가 형평성을 강조하는 거고, 지방행정 자체는 효율성을 강조하죠. 이번은 앞뒤가 바뀌었어. 그 3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적절한 기능 분담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기여한다. 그것도 맞죠, 여러분들. 4번에 참여를 통한 민중통제와 그에 따른 대응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그 표현도 맞는 표현이에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의 특징을 얘기할 때 지화자, 종생,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지역행정, 주민과 직접 대화한다, 대화행정. 대화행정을 일명 뭐라 그래? 일선행정. 그다음에 자치행정이죠. 지역 주민들의 종합적인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종합적인 것을 다 처리해주는 종합행정이죠. 그리고 생활행정이죠. 그리고 비권력행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무리 국가행정을 얘기할 때는 몇 가지의 함정 바른 게 이거죠. 우리가 이제 지방행정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국행정이야. 또 하나, 지방행정 자체는 종합행정이지만 국가행정은 기능별로 분화된 기능행정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국가행정이지 지방행정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은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여러분들 문제 2번을 봅시다. 다음 중 신중앙 집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1번, 분권화의 필요성이 약화되면서 나타났다. 2번에 능률화와 민주화의 조화를 도모한다. 3번에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4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적 협력관계. 답은 1번이죠. 신중앙 집권화 자체는 분권의 필요성 자체가 약화돼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20세기 공황 이후에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식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족하죠. 그래서 지방정부가 국가한테 요청합니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 차원에서 국가한테 요청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권, 그걸 신중앙 집권화 그러고, 신중앙 집권화 자체를 얘기할 때는 분권화의 필요성 약화는 절대 아닙니다. 답 형태는 1번이죠. 출제는 여러분들 신중앙 집권화의 성향, 성격 묻는 것들이 가끔 출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 형태들은 좀 정리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정을 넘겨봐봐. 넘겨보시면은 그 4번에 신중앙 집권화, 신지방 분권화에서 신중앙 집권화 해가지고 맨 밑에 주요 성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권력적 집권에서부터 비권력적 지도적 집권. 여러분 권력적 집권 이런 말들은 18세기의 중앙 집권을 얘기하는 게야. 지배 강압적 집권에서 협동적 집권, 관료적 집권에서 사회적 집권, 지역 사회가 요청하는 집권이야. 그래서 사회적 집권, 윤리적 집권에서 기술적 집권. 그다음 별표 주세요. 18세기의 중앙 집권을 윤리적 집권이란 말을 쓰죠. 중앙정부 명령에 마땅히 지방정부가 따라야 하는 윤리적 집권성은 18세기야. 그렇지만 20세기 중엽은 기술적 집권이고, 부자 간의 집권에서 형제 간의 집권으로, 수직적 집권에서 수평적 집권으로 가는 것, 신중앙 집권화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20세기 말에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 분권이 등장했다. 신지방 분권화. 그래서 신지방 분권화에서는 거기 척진 요인 나온 거 있죠. 그 지역 간의 불균형, 도시화의 진전, 정부화, 세계화, 그 네 가지는 꼭 주의해서 가져가야 돼.
이것도 나올 개연성이 있어요. 신지방분권화의 촉진 요인을 묻는 것들. 여러분 정보화는 세방화를 가져오죠. 정보화는 세계화, 지방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거기 정보화, 세계화 여러분들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도시화의 진전은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가져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분권이 등장했다. 신지방 분권화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역 간의 불균형, 도시화의 진전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촉진 인도 가져가야 되겠고 그 밑에 주요 성격도 가져가야 합니다. 절대적 분권에서 상대적 분권으로, 항거적 분권에서 협력적 분권으로, 도피에서 참여, 소극에서부터 적극이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곧 함께 정리해서 가져갈 것. 자, 챕터 2의 문제 1번을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익혀 나왔어요. 1번에 정책 임의의 자치, 2번에 지방분권. 지방분권 사상 자체는 중앙집권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이러면 단체자치가 돼야 되겠고 독립세주의 맞고 영미국가 맞고 중앙정부와 기능적 협력 그것도 맞네. 그러니까 니은이 들어가면 틀려. 1번에 니은, 2번에 니은, 3번에 니은. 정답은 몇 번? 4번에 니은. 정답은 3번 정답인데 여러분들 그 한 장 그걸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하고 단체자치 양자 비교한 박스가 나와. 이건 뭐 A, B, C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C에 준하는 D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자 비교한 내용들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도 양자를 비교한 문제 아니야. 그래서 거기 이제 고유권설, 전략권설, 정치, 법률, 주민 고유의 권리,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협소한 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 기능적 협력, 권력적 감독, 개별적 지정, 포괄적 위임, 입법, 사법 통제, 이쪽은 행정적 통제, 기관 통합형, 기관들의 편, 고유의 사무. 여러분 주민자치에서는 위임사무라는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고유의 사무, 위임사무를 구분할 수가 없죠. 있어야지 구분하지. 이쪽은 고유의 사무, 위임사무 구분하고 있다. 독립세, 부가세. 그래서 그 형태들 비교한 박스 좀 정리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문제 한 장을 넘겨서 문제 3번 조례 제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놨어요. 1번에 기관임 사무도 모두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다. 여러분 기관임 사무 자체하고 단체장 전속상 적어놓으세요. 단체장 전속상 이 두 가지는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관 위임 사무와 단체장 전속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 기관임 사무인 경우 법률에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해가지고 법률 유보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은 무조건 잘못됐죠. 잘못된 거고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표들입니다.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쭉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여러분들 챕터를 바꾸겠습니다. 챕터 3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문제 1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현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2번에 곡선군, 3번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4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왔는데 정답은 3번이죠. 팔달구는 단순한 행정구에 불과하지 법인격을 갖고 있는 자치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2층제 형태에 따라 두 가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기초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광역을 대표하는 것들은 특별시, 광역시, 또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있고 특별자치도 별도로 이것은 여러분들 뭐에 해당돼? 특별법 자체에 근거하여 특례에 근거하여 단층제죠. 근데 기초를 얘기할 때는 시군 자치구예요. 시군 자치구. 근데 일반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별도의 행정구를 둔다 그랬죠. 행정구. 그 밑에 여러분 동이 있죠. 군 밑에 뭐가 있어요? 읍면이 있고.
리가 있고 좌측 밑에 동이 있는데 요거 두 가지, 요 상단을 자치계층이라고 그러고 하단의 요 자체를 뭐라 한다? 행정계층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계층. 그리고 여러분 특별시 산하의 기초가 바로 뭐다? 자치구고. 광역시 산하의 기초는 자치구가 있고 군이 있죠. 이렇게 다 있죠. 그다음에 도 자체 밑에는 뭐가 있어요? 도 밑에는 다시 군이 있죠. 여러분. 근데 수원시는 일반시 아니야. 자, 물론 2022년도 1월 14일부터 발효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일반시 같은 경우에는 특례시로 지정이 돼야 한다. 특례시 지정으로 한다 하는 법률 개정 자체가 존재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100만 이상이 되건 하여간에 50만 이상이 되면은 행정구를 둘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여러분들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한 행정상 필요해서 만든 행정단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원시까지가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8달구는 여러분들 아니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당연히 3번의 답의 형태 체킹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문제 2번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조 중 단층제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막을 수가 있다. 2번에 중앙정부와 지방지역 간의 의소통 거리가 단축된다. 3번에 주민생활 행정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그 다음에 4번에 다층제에 비해 자치권, 지역의 특수성, 개별성을 존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단층제 자체하고 2층제 장단점을 묻는 문제는 출제 형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C급으로 보시고 내용의 형태 좀 가져가야 되겠고, 중간 단계라고 하는 광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할 사무가 굉장히 많아져. 그러니까 중앙집권이 이루어지고 중앙정부의 비대화를 처리할 위험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2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비대화가 촉진된다 해서 단층제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2층제의 장점을 얘기하죠. 2번의 정답 1번입니다. 장단점에 관한 형태를 꼭 정리해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만큼 출제 빈도가 높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 5번을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어요.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의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에 있어서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모두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자, 1번은 무조건 맞는 편이죠. 미국의 의회 단일주의는 지방의회가 시장 군수 역할을 다 관장한다 그랬죠. 1번 하여간에 맞는 편이고, 이번에 기관 분리형은 기관 대립형 같은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 있어서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리시켜 운영하는 방식. 맞죠, 여러분들? 한국은 기관 분리형을 원칙으로 하죠, 여러분들. 기관 분리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자, 새롭게 여러분들 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여러분들 2층제 외 다른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개정안 자체에 근거하여 문제가 나올 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답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개정되기 전이죠. 15년도 기출문제 이런 거니까 개정되기 전 아니야. 개정되기 전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3번에 기관통합형은 우리나라와 일본,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 채택하고 있다. 기관통합형 자체는 뭐 여러분들 많은 국가들에서 기관통합형의 형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관 여러분들 이 분리형, 대립형을 얘기할 때는 대립법계를 선택하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래서 좀 비교적 소수의 나라에서 기관 대립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3번은 무조건 표현이 잘못됐죠. 기관 대립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대부분의 국가가 아니라 일본의 국가로 바꿔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5번의 3번 자체는 지문이 통째로 잘못됐습니다.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그거 봤으면은 쭉 넘어가서 문제 8번 의결기관에 관한 내용이 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기관에 관한 형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조례 제정 개정 및 폐지, 2번에 결산의 승인, 3번에 국무총리령, 그 다음 밑줄. 이 국무총리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으로 바꿔야 합니다. 3번 잘못됐고, 4번에 기금의 설치 운영, 그 표현은 맞죠. 정답은 당연히 3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유의할 게 있어요. 옆 페이지 보세요. 옆 페이지에 그 하단 중간에 지방에 관한 의결권이 나오죠. 그래서 조례 제정 개정 폐지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그 시도는 개시일 15일 전까지, 이전 10일 전까지 예산 의결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광역단체 예산 편성 시한은 50일입니다. 그래서 50일에서 소일 전까지고, 이건 광역이야. 그냥 기초를 얘기할 때는 40일 전, 10일 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40일 전까지 예산 편성안 자체를 지방에 제출하고 15일 전까지 예산 심의를 해야 되겠고, 기초는 40일 전까지 지방에다 예산 편성안 제출하고 10일 전까지 지방에서 의결한다, 그 표현이에요. 50, 15, 40, 10 이거 구분해서 좀 외워두세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식으로 예산 의결한다 그 표현이고, 결산성이라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별표 주세요. 4번에 별표. 그 4번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이죠. 법령에 규정된 그러면 틀려요. 그렇죠?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의 부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6번, 7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쭉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9번 나온 거, 청원은 관할 지방의 의원의 소개일로도 주민들이 청원하는데, 그럼 이 지방의회에서 청원서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여러분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 형태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행정사무 감사권이 있고 행정사무 조사권 자체가 존재하죠. 행정사무 감사는 정기감사라 매년 1회 합니다. 그래서 거기 행정감시권에서 동그라미 2번에 행정사무 감사권 해가지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 범위래, 시군자치고 9일 범위에서 행정감사하고, 행정사무조사는 수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의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들. 그 청원 수리, 기관장 선출, 의회 자율권 쭉 나왔는데 뭐 뒤에 것까지 뭐 여러분들 읽어보지 마시고 청원 수리까지는 꼭 읽어주셔야 합니다. 청원 수리. 그 지방의회의 여러분들 그 권한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출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자, 그거 봤으면은 자,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체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는 것은 지방의회고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것은 단체장이야. 그래서 1번 표현은 맞고, 2번에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을 가진다. 3번에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일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의결 자체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파악되면 재의결을 요구하고 재의결된 내용 자체가 다시 여러분들 법령에 위반되면은 대법원에 재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재의결한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있으니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은 잘못했죠. 그리고 여러분, 해설에 지방자치법 제107조 이런 것들은
정부 개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2022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것 이전의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법규의 내용이 좀 바뀝니다. 조항도 바뀌고. 자, 4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정답은 당연히 3번에다 답형태 체킹. 자, 그리고 넘겨서 12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지방 공무원이 여러분들 아닌 것끼리 짝지어진 걸 이렇게 놓았어요. 자, 기억번에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경상북도 정무부지사, 디귿번에 서대문구 부구청장, 그다음에 1번에 경상남도 교육청 부교육감, 충청남도 지방의회 부의장 나왔는데, 자, 여기선 여러분들 뭐하고 뭐야? 기억하고 리을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국가공무원이고, 우리 고위공무원단 배웠죠? 이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돼 있는 국가공무원입니다. 기억하고 리을은. 기억하고 리을은.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던 내용 같은데, 먼저 여러분들 요 광역단체의 부단체장의 여러분들 지위를 얘기했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정무부단체장이 있고 행정이 있죠. 그리고 이쪽은 특별시가 있고 이쪽은 광역시 도가 있죠. 그래서 이쪽은 둘 다 정무직이야. 정무직. 근데 이제 이런 얘기겠죠. 광역시나 도의 행정부단체장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 고위공무원단에 속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행정자가 들어가면 다 국가직이야. 정무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지방직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여러분들 이쪽에 광역시나 도 자체는 지방관리관. 이 지방관리관이 지방직 1급을 얘기하는 게야. 또는 별정직으로 임명을 합니다. 별정직. 그래서 이 형태 정도는 정리되시고, 그러니까 요쪽에 나온 것들 아까 기억분의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다 뭐야? 행정직이야. 행정처가 들어간다 국가직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억분 국가직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면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요 내용은 여러분들 어딜 잠깐 보냐 하면은 옆 페이지 보세요. 옆 페이지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서 통할 대표권, 사무관리 집행권, 그 다음에 소속직원의 임면권, 규칙 제정권, 지방의회 아까 여러분들 제2결안 법령이 위반됐다 대법원 제소할 수 있는 권한 가져가죠. 갖고 있죠. 선결 처분을 얘기할 때는 워낙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데 현재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결을 못할 경우에는 주민의 재산이나 생명 자체를 보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미리 선결, 결정,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의회 가서 내가 선결했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통보를 해야 되겠고, 그것이 승인되지 않으면은 효력이 상실되겠죠. 그래서 그 형태 정도는 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딜 보냐 하면은 문제 14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 네, 다음 중 시민 참여를 조작, 치료, 정보 제공, 여기 누구야? 아른슈타인이죠. 정답은 3번이고 거기 조작, 치료에다가 묶어두세요. 그리고 정보 제공, 자문, 회유를 묶어두세요. 그리고 공동협력, 권한임, 시민통제 묶어두시고
앞에 조작과 치료를 여러분들 비참여라 그럽니다. 비참여. 조치, 정상유, 쌍권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쌍권자. 그러니까 조작과 치료는 비참해야. 그리고 거기 나온 게 여러분들 뭐가 나왔어요? 정보 제공 나왔죠? 정상유. 그리고 상담을 자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화를 회유라 그래. 적어놓으세요. 자문을 상담, 회유를 유화라 그래. 정상유. 그리고 쌍권자. 쌍권자를 얘기 나머지 세 가지. 거기 공동협력을 쌍방협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고난임. 그리고 쌍권자. 그 자주관리야. 거기 여러분들 시민통제를 자주관리라고 적어. 자주관리. 이건 여러분들 그 세 가지 구분해서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문제 어딜 보냐 하면은 한 장을 넘겨서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현행법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허용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이 주민조례 제정 개폐 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 청구, 그리고 여러분 주민소환,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리을벌의 주민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는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외국인한테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리을을 제한, 주민 소송을 제한 나머지는 다 외국인한테 허용한다. 허용하고 있다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이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외워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17번 문제 보자. 지방자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 1번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 주민 소환권인데 주민 소환 자체를 얘기할 때는 직무유기한 여러분들 선출직 관료, 직무유기를 한 선출직 관료에 대한 강력한 여러분들 주민의 통제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유기했다 그럼 여러분들 소환해가지고 옷을 벗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주민 소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 소환. 가장 강력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 장치인데 비례대표 지방의 의원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주민 소환 대상에서는 제외가 돼. 그래서 일단은 1번에 가로한 표현은 맞겠고 2번에 다른 기관에서 감사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포함된다. 이게 잘못됐죠. 자, 주민감사 청구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여러분들 해설 나온 거 보세요. 자, 거기 이제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 500명, 그 다음에 인구 50만 300명, 기타 200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기 주민수 연설을 받아 자, 지금 얘기한 식으로 단체장이나 단체의 처리가 법령을 위반 공의를 현재했다. 그럼 감사 청구한다 그런 말 나오는데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 내가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강아지들, 개들이 쌀뜬다. 개수다. 그래서 개인 사생활 침해. 거기 2호 나왔죠. 수사, 재판 1번 나왔죠. 다른 기관 감사에서 1번, 2번, 3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암기해서 가져가시고 하나 유의할 게 지금 해설에 나오고 있는 제16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2022년부터 1월 14일부터 발의되는 전부 개정안 내용이 아니죠. 그 이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부 개정안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19세가 18세로 바뀌었고 거기 여러분들 500, 300, 200이라는 숫자가 300, 200, 150으로 숫자가 바뀌었어요. 300, 200, 150. 300, 200, 150으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정된 것하고 틀린 거니까 내용 가지고 가시고 대신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문제 형태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자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문제 20번 나온 거 봐.
다음 중 주민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조례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 나왔어요. 자, 1번 나왔는데 주민감사 청구가 가능한 주민수 조정. 이건 독자적으로 여러분들 조례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 표현은 맞아요. 1번은 무조건 맞는 표현이고 이번에 법정에 세목 신설로 왔는데 한국은 조세 법률주의죠. 조세 법률주의가 되기 때문에 법정의 세목 신설을 제한하고 있죠.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잘못됐고 자 3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의 의견을 거치기 전에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외채를 발행할 경우 외채. 그래서 3번도 여러분들 위에 해당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시군 경계 조정,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돼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독자적으로 조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20번의 정답은 1번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방자치 파트에 관한 내용들에서 챕터 여러분들 3까지 수업을 진행했고 마지막 여러분들 16강 강의 때 챕터 4 지방재정 파트부터 또 남은 내용들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